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 아드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혜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함께 요리할 텐데요. 혹시 선생님 가을에 제일 많이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알죠. 사과, 배, 감, 호두, 잣. 아이고, 선생님은 역시 요리 연구하신 분이라 재료부터 생각나군요. 아니, 당연하죠. 열리는 거는, 열매는. 저는 축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을엔 축제죠. 뭐 불꽃놀이, 또 뭐 음악 축제, 커피 축제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축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릇 축제 한번 간 적 있었고요. 네. 저희 스튜디오 옆에서 여름에 들꽃 축제 했을 때 꽃을 봤는데 저는 수레국화라는 꽃을 처음 보다시피 했어요. 와우. 난 세상에 이렇게 이쁜 꽃이 있나 하고 굉장히 감격했었죠. 저도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시간도 보내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왠지. 예, 날씨가 부르죠. 네. 자,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4주 걸쳐서 면역을 높여주는 요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메뉴 하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아주 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부추인데요. 부추는 봄에 먹으면 달고요. 네. 여름에 먹으면 맛있고요. 가을에 먹으면 약간 쌉쌀해요. 그래서 요 가을에 부추를 가지고 찜통에 살짝 쪘기 때문에 네. 부추에 빠진 항정살 찜하고요. 쌈장을 준비했어요. 아, 이름만 들어도 참 재밌네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재료 보시죠. 기름기를 쫙 뺀 쫀득한 항정살이 부추에 쏙 빠진 날, 면역력을 높여주는 네 번째 요리, 부추에 빠진 항정살찜과 쌈장. 재료를 소개합니다. 항정살찜 재료로는 항정살 1kg, 부추 반단, 상추와 깻잎 약간, 새송이버섯 1개, 생표고버섯 2개, 마늘 반쪽, 대파 1줄기가 필요하고요. 항정살을 찔 때 필요한 재료로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 1개, 된장 1큰술, 통후추 1작은술, 고기 양념 재료로는 간장과 올리고당 각각 2큰술, 생강즙 1큰술, 쌈장 재료로는 고추장 2큰술, 된장 3분의 2컵, 참기름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풋고추 2개, 꿀 1큰술, 까나리 액젓 1큰술, 생강즙 1큰술, 깨소금 4큰술, 그리고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Okay, everyone, cooking time. 이젠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네, 처음에 항정살을요. 네. 이제 찜통에 쪄야겠죠. 오케이, 쪄서. 그러면 항정살은 어디 있죠? 지금? 가져올게요. 예. 네. 우와. 참 신기해요. 저는 항정살이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디죠? 항정살은요, 돼지 어깨 부분인데요. 돼지가 또 한 어깨 하잖아요. 그런데 항정살이 부위가 좀 약간 특수 부위라서 많지가 않아서요. 항정살 1kg라면은요, 보통 돼지 한 마리분이에요. 아, 그래요? 1kg 정도 네, 되면? 1kg에 한 마리 정도가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기름 부위가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흰색이 돌고요. 수입한 거는 노란색이 돌고 고기가 더 커요. 거기가 좀 더 두꺼워요? 예, 두껍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조금 얇아가지고 네. 맛이 얕은 맛이 있어요. 예, 이거는 혹시 한국 건가요? 네, 한국 거예요. 알겠습니다. 항정살. 그럼 어떻게 항정살부터 우리가 먼저 처음에 잘라야 이제, 되나요? 예, 기름부터 먼저 제거하죠. 그래서 네. 기름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위에 패트를 조금 이렇게 제거하는 건가요? 제거할 때 칼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날리세요. 바깥으로 안쪽으로 칼을 쓰지 말고. 바깥으로? 네. 고기 바깥으로 해서? 네. 그 다칠 위험성이 네, 그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험해서 그래. 네. 네. 항정살은 혹시 다른 부위보다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고기 부위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만 떼어냈을 때는요, 아주 맛이 담백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돼지고기는 양파랑 같이 찜통에서 쪄줘야지만 그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양파랑 같이 드셔도 참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제 보통
삶잖아요. 삶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름은 70도 이상에서 녹아요. 녹으니까 삶은 고기 속에 또 밖에 나왔던 기름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기가 조금 기름이 빠지지 않지만 찜통에 찔 때는 기름이 잘 빠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김이 오른 찜통에 쪄야 된다는 거예요. 찬물 위에다가 찜기에 오르면은요 고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뜨거운 거에 올라가면은 단백질이 딱 수축을 하기 때문에 육즙이 빠지지 않는 아주 맛있는 맛이 갇히게 되죠. 이렇게 놓고요. 네. 이제 요 물에다가요 뭐를 넣을 거냐면은 물에다가 먼저 뭐 따로 넣어야 되는 네, 건가요? 양파요. 양파. 이렇게 있으면은 요 양파 껍질을요 버리지 마시고요. 평소에 양파 껍질을 좀 이거 좀 까주세요. 좀 모아놔 주세요. 껍질을요? 네, 껍질 왜요? 껍질은요 냄새를 잡아요. 냄새 잡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그래서 양파 껍질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양파도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잘 까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후춧가루 약간 넣어도 되고요. 통후추가 있으면 통후추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가 된장이에요. 된장이요? 된장을 이렇게 넣고 하면은 돼지 냄새가 절대 나지 않는 아주 맛있는 찜이 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가오리 같이 말린 생선들, 홍어 같은 찜할 때는요. 중요한 거는 물에다가 막걸리를 반 컵만 넣어주시면 뼈가 갑자기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된장이 약간 냄새를 없애주는 그 네네. 역할을 해주는 네, 거죠? 없애주는 역할을 하니까 한꺼번에 왜 시골에서 이렇게 돼지고기 막 삶을 때 있잖아요. 큰 들통에다 양을 많이 삶을 때는요. 항상 된장을 넣죠. 미리. 네, 그리고 이제 요 고기는요. 접시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한정살 준비했는데요. 한정살 좀 효능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좋은 거는요. 돼지고기가 몸에 참 좋은데 조금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삼겹살보다 칼로리가 절반이 되고요. 항정살은요. 영양도 풍부하지만 이 항정살 드시면요. 피로 회복에 최고 좋고요. 네. 녹항생 채소랑 같이 드실 경우에는요. 정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면역도 높아지고 이제 몸도 챙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좋네요. 한정살 오늘 건강 면역을 높여주는 요리로.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좀 조금 썰까요? 썰어 주시고요. 이제 찜기에다가 이렇게 고기 좀 놔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양파 좀 위에다 뿌려 주세요. 양파 위에다가 네. 좀 뿌려 주시고. 나눠서 네. 이렇게 해서. 양파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양파는 중간중간에? 양파는 이렇게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요. 냄새도 잡아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김이 팔팔 오른 찜기에다가 올려야지만 고기를 잘 쪘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주요. 살짝. 청주 한 큰술을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넣고 이제 찜기에서 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뿌려갖고 해주시면은요, 요 돼지 냄새도 완전히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시간을 쪄주셔야 돼요. 1시간 동안? 네. 근데 이렇게 쪄서 먹는 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쪘다가 다시 또 한번 팬에서 지져요. 그래서 식어도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서 이제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정살을 먹어봤는데요. 한정살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구워서 먹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쪄서 먹으면 뭐 기름도 좀 빠지죠. 기름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 직조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맛있고 질깃한 맛도 없어지고요. 네, 칼로리도 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럼요. 기름 빼놓으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더 좋고. 좋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좀 높아지고 이제 영양은 좀 떨어지니까 훨씬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쪄서 1시간 정도. 그래서 요거는 저쪽에서 한번 다시 좀 찔까요? 그럴까요? 네. 네. 네, 선생님 올려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고기가 익고 있는 동안 쌈장을 만들게요. 그렇죠, 쌈장.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쌈장은 이제 요 채소만 썰어가지고요. 네. 다 섞어가지고 팬에서 살짝 볶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아드리아는 새송이버섯 한번 작게 썰어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밑둥도요.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약간 씹히는 맛 있게. 오케이. 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한 번만 썰어가지고 보세요. 어슷 썰지 말고 그냥 위를 한번 썰어주세요. 이렇게. 위로. 네. 이렇게. 네. 한 번 썰어주시고. 그리고 새송이버섯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요 마늘 있죠? 마늘은 이렇게 한문으로 사람 인자로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늘 다 썰어보세요. 저는 새송이버섯 썰을게요. 네. 이것도 이제 썰어만 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쌈장도 만드는 거 참 편한데 오늘은 제가 그냥 가을이니까 버섯하고 마늘 넣고 했지만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견과류 넣어서 해도 참 좋고요. 어떤 날은 조금 이제 고기 안 먹을 때는 고기 없이 할 때는 소고기를 볶아가지고 같이 섞어 넣어도 맛있고 그래요. 네. 이게 쌈장 만드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럼요. 너무 크진 않아요? 안 커요. 여기다 볶으면 돼요. 쌈장은 이따가 나중에 고기랑 같이 먹을 거죠? 네. 다 됐습니다. 네. 볼 하나 드릴까요? 네. 펜? 이제 팬이요. 펜이요? 네. 조그만 웍이요. 네. 네. 하나. 네. 여기다가 담으면 되겠어요. 다 같이 담아. 파는 나중에 담고. 일단 버섯하고 마늘. 네. 자, voil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 큰술만 넣어가지고요. 먼저 볶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약간 쌈장 만들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쌈장을 잘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도 이제 제 가끔씩 한국에 놀러 올 때 네. 이런 뭐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 쌈장을 잘 안 먹더라고요. 네. 혹시 그 외국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뭐 이렇게 조금 새로운 소스나 이런 게 좀 소개해 예,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일본 된장을 항상 섞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먹는 그냥 소스로 쓸 때는요, 우리나라 된장에다가 네. 마요네즈를 좀 넣어가지고. 마요네즈요? 네네. 그래가지고 소스로 찍어 먹게 하는데요, 의외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조금 더 연해지는 네, 거죠? 부드러워지는 거죠. 일본 된장, 네. 미소. 네.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한식이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냄새 때문에라든지 뭐 근데 새로운 느낌이니까. 거부감 느끼면 억지로는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간장게장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네. 근데 해외에 계실 때 선교사님들 중에서 너무너무 된장에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럴 어떻게 때는 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된장이 없으면? 예, 된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콩을 무조건 삶으세요. 콩을 오랫동안 삶아요. 콩을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나중에 콩이 조금 식고 난 다음에 다져놓은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좀 섞어서 쓰시면은요 된장 같은 좀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간장 약간만 타셔가지고. 와, 된장 없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쌈장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가끔은요 어떻게 하냐면 요 나머지 재료를 그날은 아주 곱게 다져요. 곱게 다져가지고요 뭐를 넣어줬냐면은 그 멸치 액젓 있거든요. 멸치 액젓 건더기채 있는 거 있어요. 칼치 액젓이라든지 그거 좀 넣어가지고 같이 요거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끓여내면은요 정말 짭조름한 쌈장 돼요. 근데 그것도 아주 맛이 근사하죠.
그리고 쌈장에 곁들여 가지고는요 다른 요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생각 외로요. 요 쌈장만 하셔갖고요 밥에 비벼 드셔도 참 좋고요. 요즘 같이 열무 조금 나와 있을 때 열무 금방 무친 거 가지고요 금방 담은 김치 있죠. 김치하고 요 쌈장이랑 같이 비벼 드셔도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고기 할 때뿐만 아니라 네. 좀 다양하게. 네. 와, 냄새도 벌써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좀 약간 크게 썰은 이유가 네. 이게 그래야지 나중에 씹히는 맛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고기 위에다가 숟가락으로 딱 올려가지고 싸먹는 거거든요. 네, 깻잎이랑 같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섞기만 할게요. 그래요? 네, 자, 드릴까요? 네. 네, 여기에다가요. 생강즙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액젓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 고추장도 네. 물론 들어가죠. 그리고 깨소금. 설탕 약간. 후추 약간. 고추도. 된장도 들어가야 되죠. 네. 된장도 한 번만 살짝 볶아줄게요. 그리고 이때 파를 넣어주세요. 매우세요? 네, 쬐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풋고추 씨 빼갖고 곱게 다져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매콤한 거 즐기실 분은 청양고추로 해주시고요. 저같이 그냥 편한 맛으로 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풋고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로요 물만 조금 더 부어가지고 두부 넣고 찌개에도 굉장히 맛있어요. 두부를 조금 여기 넣고 썰어. 위에다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색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칼치 액젓 국물 같은 거 있어요. 건더기 있는 네. 칼치 액젓 그거 이제 반 컵만 넣어주셔갖고 끓여주시면 아주 근사해져요. 네, 이건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쌈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국도 만들고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고기가 이제 익어야겠죠. 그렇죠. 네. 조금만 놔둬야 되겠죠. 그 부추 이제 좀 준비할까요? 네. 부추 가져올게요. 예, 부추는 아드리안이 딱 요 길이로만 잘라주세요. 다 이 똑같이. 끝 부분요? 예, 다 똑같은 길이로. 그래가지고 통에다가 담을 거예요. 이 정도? 아니야, 너무 짧아요. 항상 정도? 아니 우리나라 음식은 항상 3cm에서 4cm인데 지금 센치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예, 한 5cm 정도. 네, 이렇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부추도 어떻게 쪄서 먹을 건가요? 네, 원래 부추요 날로 김치하거나 전 부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요. 네. 이 부추 가지고는 이렇게 날이 산산할 때는요 입맛이 너무 없을 때 찜기에다가요 부추만 좀 올리셔가지고요. 들깨가루만 뿌리셔도 너무 좋고요. 또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위와 장을 보호해줘가지고 면역을 높여주는 데는 부추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자는 부추 먹으면 멋있어지고 여자는 양배추 먹으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어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요. 온천에 간 것처럼 피부를 좋게 해주고 남자들은 피가 맑아지니까 네. 몸이 더 건강해 보여가지고 부추가 최고라 그랬는데 부추. 예, 날 추울 때는 찐 부추 드시면 최고 좋죠. 와. 아주 질 좋은 섬유질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이거 마지막에 꿀이요. 이거 뭐예요? 꿀이요? 예, 꿀은 조금 식었을 때. 꿀은요. 쌈장에 꿀도 들어가요? 네, 마지막에 이거 같이 고기 쌈 싸먹는 거라서 이 꿀이라는 거는요 요리에 넣을 때는 이 꿀은 70도가 넘으면 영양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멸치볶음 할 때도요 네. 아이들이 멸치 꿀 좀 안 먹는 집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멸치볶음을 한 다음에 멸치를 다 식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꿀을 조금 넣어주면 오징어채도 맛있어지고 좋은 꿀도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선생님 냄새 맡아보세요. 네, 좋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두부를 이렇게 작게 써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밥만 있어도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럼요. 예, 맛있다니까요.
그래서 입맛이 조금 이제 가을 돼 가지고 좀 면역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밥을 하실 때 네. 요즘 쌀에다가 찹쌀을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좀 위도 좀 따뜻해지죠. 그리고 선생님 이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정쌀하고 부추는 또 이렇게 된장하고 궁합이 엄청 잘 맞는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왜 맞냐면은요, 돼지는 몸 안에 있는 헌혈을 빼주고요, 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소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고 부추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소고기를 먹을 때 부추를 많이 먹으면요 따뜻한 거하고 따뜻한 게 겹쳐요. 그래서 별로 맞는 건 아니고요. 네네. 소고기하고 부추랑 같이 먹었을 때는 그 쌈장을 먹을 때도요 부추가 쌈장 속에 있는 그 나트륨 성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거죠. 기억 더 되겠네요. 고기랑 네. 그 된장이랑 부추랑 같이. 네. 그래서 알면은 참 좋은 세상인 거가요. 아는 거가 다 재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되고 예수 믿다 보면 정신도 없을 수 있으니까 항상 교회 가셔도요. 적자 생존하세요. 적으면 다 내 거가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요. 목사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을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는 적자 생존하지 않으면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적자 생존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영어로 할 때는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knowledge is power. 그래요? 처음 듣는 말이어가지고. knowledge, 지식은 힘이다, 파워다. 그런 얘기예요. knowledge is power. 그런데 또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너무 많은 책을 읽어도 피곤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네. 적당히 읽어야 돼요? 아니 적당히가 아니라 알맞게.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책을 읽어야지 책이 사람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면은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요 넘치는 사람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거. 근데 선생님은 책 많이 보세요? 저는 책 안 보는 편은 아니죠.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요리책이요? 아니 요리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책도 잘 보지만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외모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맞아 날로 새롭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네, 다 어떻게 뭐 고기만 네, 이제 찌면 돼요? 네, 고기만 다 익으면은요 네. 식어도 맛있는 음식이라서 네, 네. 한 번 다시 팬에서 지져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맛있어져요. 꺼내서 그냥 편하게 이제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고기가 다 쪄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우와. 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먼저 팬에서 한번 지져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에다가 이제 부추를 올릴 거예요. 아 팬에서 또 지져야 네, 돼요? 한번 지져줘야 돼요. 바로 먹는 거 아니고? 네. 네. 자. 일단 열어놓을게요. 네. 열어놓고. 우와. 자, 네. 다시 올릴게요. 네. 그냥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지져 놓으면은요. 양파는 떼어내야 돼요. 아, 빼고. 네. 빼고. 네. 이렇게 넣고요. 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생강즙이 있어요. 생강 강판에 갈은 거거든요. 주석이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생강 좀 한번 뿌려주시고요. 간장 2큰술. 네, 이렇게 2큰술하고 이제 올리고당.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지져주시면은요 식어도 맛있고요. 이거 도시락 반찬으로도 사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팬에서 이제 지지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약간 노릇노릇해지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요. 저 찜기 통을 갖다가요. 위에 파는 빼내시고 밑에다가 물을 좀 담아주세요. 물이요? 네. 물을 한 5분의 4만 담아가지고 끓여주세요.
선생님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끓여주세요. 저쪽에다가요? 네. 가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맛있어져요. 이렇게. 네. 다 된 것 같아요. 와. 네. 한번 이렇게 팬에서요. 구워주는 거예요. 네, 다 됐어요. 무슨 약간 이 카라멜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좀 넣어준 거예요. 올리고당. 네. 그리고 지금 돼지 냄새가 전혀 안 나죠. 하나도 안 나요. 1kg면은요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찔 네네. 때 빠졌고 또 한 번 할 때 또 빠지니까. 이거 접시에다가 한번 옮길까요? 썰어야 접시요?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하나 넣고. 네. 아까 끓였던 물 있잖아요. 저거 좀 한번 이쪽으로 가져오실래요? 가져올까요? 네. 오. 뜨거워요. 물이 끓어요. 네. 이쪽에 놔주세요. 이야. 네.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 이제 부추 올릴 거예요.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먼저. 네. 부추 500g이거든요. 제가 보통 뭐 부추 한 단, 반단 이렇게 썼는데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미국에서. 왜요? 그래서 한 단, 반단은 쓰지 말고 g으로 해달라고. 아. 그리고 컵은요. 제가 오늘도 물 7컵, 뭐 6컵 이런 얘기 했잖아요. 컵은 저는 이제 한국 레시피이기 때문에 200cc예요.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요. 유럽이나 250cc고요. 그쵸. 한국하고 일본만 한 컵 하면 200cc. 200cc. 다른 나라는 다 250cc.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런 찜기가 없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찜통에 찌세요. 찜통에 쪄가지고 고기랑 같이 나가도 돼요. 고기만 썰을게요. 아드리안도 고기 썰어보세요. 네. 이렇게 가져가셔서 그냥 이렇게 먹기 좋게 썰면 돼요. 이렇게 반 자르고요. 네,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 보통 항정살 하면은 구이로만 많이 드셨는데 집에서 만약에 바베큐 하는 날도요. 저는 항정살을 미리 찜통에 쪄요. 쪄가지고 썰어갖고 불에서 굽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소금만 뿌리고 참기름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썰면서도 제가 지금 먹고 싶거든요. 네, 네 맞아요. 좀만 참을게요. 네. 야, 우와.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쌈장 그릇 좀 가져오실래요? 그릇 네. 넣을까요? 네. 담아보세요. 소복하게. 이렇게 해서 부추에 빠진 항정살찜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거죠, 선생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면역을 높여주는 네 번째 요리 완성되었습니다. Voila, mesdames et messieurs. 환절기 면역력은 내게 맡겨라. 영양 가득 담백한 부추에 빠진 항정살찜과 쌈장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항정살은 기름을 떼어내고 참기름 1큰술과 청주 1큰술을 뿌려 넣는다. 찜통에 물을 넣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 1개와 된장 1큰술, 통후추를 넣고 끓인 다음 김이 오르면 항정살을 넣고 1시간 찐다. 찐 항정살은 양념에 지진 후 썰어 놓는다.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마늘, 대파는 작게 썬다. 작게 썬 채소들을 팬에 살짝 볶는다. 재료를 넣고 쌈장을 만든다. 부추를 썰어 그릇 위에 올리고 썰어 놓은 항정살을 담는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함이 살아있는 항정살찜과 부드럽고 향긋한 부추. 쌈장에 찍어 한 입에 쏙!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부추에 빠진 항정살찜과 쌈장으로 맛있는 한 끼 식사 즐겨보세요.
Okay, everyone, tasting time. 시식 시간이죠. 면역을 높여주는 네 번째 요리입니다. 부추에 빠진 항정살찜과 쌈장.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하였는데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 풍요로워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없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이제는 먹어봐야 될 텐데 제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요리하면서도 계속 군침이 돌고 막 배고프고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하고 부추하고 한번 맛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들리세요? 네. 너무 맛있네요. 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면서 담백하면서 부드럽고 기름이 완전히 빠져요. 기름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싸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해외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상추로 준비하지 않고 로메인 레터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냥 있는 채소 가지고 쌈싸 드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드셔도 맛있고 그래요. 이렇게 깻잎 하나에서 레터스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추 약간 올리고. 네. 부추도 좀 올리고. 부추가 없을 경우에는요, 파프리카 쪄도 좋고요, 양파를 쪄도 좋고요, 버섯을 쪄도 좋고요. 있는 채소 이용하세요. 그러면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맛있게 만든 쌈장도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와, 보기만 해도 짱이에요. 먹어볼게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제일 좋은 맛있다. 거는요, 익힌 부추 드시면은요 어혈을 풀어주니까 요즘에 애들도 놀고 많이 놀아서 피곤해하고 애들이 몸 쑤신다고 할 때도 참 좋고요. 날부추가 아니라 익힌 부추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에도 참 편하고요. 이 부추 가지고 만약에 꼬마애들한테는요 참기름 조금 넣어서 무쳐갖고 같이 나가도 좋아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네. 계속 손이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드세요. 이렇게 한번 드시고 나면은 눈도 밝아지고 피곤도 없어지고. 정말로요. 건강해진 느낌도 들고요. 면역이 진짜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면역만 높아지면요 우리 영육이 강건해져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방송 보는 분들도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레시피도 공개해 주시고 편하게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가족과 함께 아니면 뭐 손님이 또 집에 오면 이런 거 하면 외국 사람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특히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너무 맛있네요. 오늘은 면역을 높여준 네 번째 요리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맛있는 레시피 부탁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Okay, everyone. We will end it here. We will see you next week again. 감사합니다. See you soon. Bye bye.